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어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전용 열차를 타고 오늘 오후 베이징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내일 열병식 참석 일정을 전후해서 북중, 북러 간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 첩보를 알려준 윤 핵관이 권성동 의원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이 정보를 빼줘서 압수수색까지 대비할 수 있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소장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장관에게 여러 번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계엄 관련 지시를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제주도에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립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어제 평양을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직접 알린 건데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 출발 사실을 알린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방문이 미국에 맞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승절 행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오 전쟁 승리 80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9월 1일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전용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당정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우자인 리설주나 딸 주애가 동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위한 출발 사실을 직후에 알린 건 이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인 단동을 지나 1,300km 이상을 더 이동해 베이징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로는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총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앞서 2019년 방중 때도 특별 열차를 이용했는데 20에서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김 위원장 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중국의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양옆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각각 서게 됩니다. 북중러 지도자들이 연단에 함께 오르는 건 1959년 이후 처음인데 과거 열병식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조보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 오른쪽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시 주석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문 성루 위 러시아, 중국, 북한의 정상들이 나란히 앉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의전상 가장 높은 시 주석 바로 옆자리를 모두 외빈들에게 내주는 겁니다. 他们是俄罗斯总统普京、朝鲜劳动党总书记、国务委员长金正恩。 10년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을 땐 시 주석 오른쪽에 외국 정상들이 앉고 왼쪽엔 장쩌민과 후진타오 등 중국 원로 지도자들이 앉았습니다. 1959년 중국 10주년 열병식 때는 외빈과 중국 지도자가 번갈아 섰는데 중국 마오쩌둥, 소련 후르쇼프가 나란히 섰고 북한 김일성이 오른편에 섰습니다. 1954년 처음 천안문 막루에 오른 김일성은 마오쩌둥 바로 옆에 서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냉전 시기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탈냉전 시기인데 저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반서방 연대 또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견제.
전문가들은 또 다자 외교 무대에 최초로 등장하는 김 위원장이 사전에 중국 측과 자리 배치 등에 대한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지만 첫 줄에 서더라도 의전 서열상 김 위원장과는 먼 거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특검이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수사 첩보를 알려준 윤 핵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인 걸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이 정보를 빼줘서 통일교가 압수수색까지 대비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찰 국수본은 당시 관련 범죄 첩보 2건이 접수됐다가 폐기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어제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경찰의 원정도박 수사 첩보를 통일교에 알려준 혐의부터 조사할 계획입니다. 누가 알려주냐면 윤핵관이 나한테 어저께 내가 보고 있는 어제 국회에 보고된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도 해당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0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해 한학자 총재가 카지노를 하시냐, 통일교 자금을 라스베이거스로 반출해 도박했다는 혐의를 경찰이 조사 중이라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다고 일러줬습니다. 경찰 국수본도 한 총재의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첩보 2건을 파악했지만 보존기간 2년이 지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와 권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당선인 시절 윤 전 대통령을 실제로 만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권 의원이 윤 씨를 데리고 서울 종로구 통이동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을 찾았고 1시간 동안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 말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포고령을 건네받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16분 동안 계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은 본 적 없다고 줄곧 해명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정면 배치되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56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그리고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건네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후 9시 13분쯤 4명이 모자른다는 취지로 손가락을 4개 들어 보이자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한 겁니다.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라며 여러 번 재촉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자리를 뜨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붙잡고 계엄 관련 지시를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주머니에 넣은 문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는 둘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약 16분간 논의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그 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12시경 언론사 5곳에 경찰이 투입될 예정인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를 거쳐 일선 소방서엔 출동 대비 태세를 철저히 갖추라는 공문까지 전파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이 담긴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이었고 반말로 검사를 27년 했다면서 저항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내
제가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의 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듯이 하는 법의 지식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스스로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구치소 CCTV 영상을 본 국회 법사위원들의 반응입니다. 지난달 1일 1차 시도 때의 약 24분 분량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운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8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약 54분 분량 영상에는 반말로 저항하는 윤 전 대통령 육성도 생생히 담겼습니다. 검사를 27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냐고 하거나 최순실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게 한 건 검사의 능력이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교도관이 당신이 가고 싶은 데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법사위원들은 2차 체포 시도 과정에서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올려 빼내려 했을 뿐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법사위는 CCTV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는 나중에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 주기 의도로 열람도 위법하다고 반발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 찍은 사진 40여 장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이 사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이 대통령이 뭔가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옆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통역이 함께 있고 책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모자가 놓여 있습니다. 사진 공유 사이트 플리커의 백악관 공식 계정에 이렇게 백악관 공식 사진사가 찍은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맞이하러 가는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황금시대 이렇게 쓴 방명록의 사진. 정상회담의 생중계를 함께 지켜보는 두 정상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28일에 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준 기념품 모자에 서명만 40번에서 50번 하게 됐다면서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 속에서도 모자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이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눈 대통령과 강릉시장의 문답이 화제가 됐는데요. 500억 더 든다는 게 정수시설이냐 원수 확보비가 포함된 건지 지금 다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은 강릉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에게 물을 확보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자 김진태 도지사까지 나섰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결국 회의가 끝났습니다. 어제 김 시장은 이날의 문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어느 대목이 맞고 틀리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저희 불찰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를 않고 정수시설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게 요청하려고 한 건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질문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수처리 시설에 필요한 500억 원을 요청한 이유, 그것도 밝혔습니다. 국비 70% 중고에 도비가 9% 보태고요. 또 우리는 순수 시비로 21%를 보탭니다. 마침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될 삽입임에도 한번 때를 좀 써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빵값 논란 뜨거웠는데요. 프랑스에서도 터무니없이 싼 바게트의 가격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형마트 체인인 리들의 바게트 광고 영상입니다. 바게트 가격이 단 0.29센트, 한화 약 470원이라고 홍보합니다. 보통 1.2유로, 그러니까 한 2,000원 정도가 넘는 바게트의 가격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건데요. 낮은 가격은 신성하다, 대대적인 할인을 알리기도 합니다. Toute la chaîne de valeur, ça veut dire aussi l'agriculture, la meunerie qui est derrière, enfin et puis tout ce métier. Il y a donc c'est pour ça qu'on parle de concurrence. 일반 빵집들은 원재료만 20센트가 넘어서 대형마트의 공세를 버틸 수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400개에서 600개의 바게트밖에 만들 수 없는 일반 빵집에 비해 마트는 10,000개가 넘는 빵을 만들어서 박리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형마트가 바게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는데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빵값 논란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파괴될 거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게 되는데 하급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미 거둔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토해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7대4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위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연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단 10월 14일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측은 대법원이 6대3으로 보수 우위가 확고한 만큼 항소심 결과가 뒤집힐 거라고 주장합니다. The good news is the dissent was very, very strong. I think it provides a very clear roadmap to how the Supreme Court can certainly rule in our favor. 하지만 미국 법조계와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념 구성과 무관하게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 거란 전망입니다. Even if it did authorize tariffs, it probably could not constitutionally authorize the president to impose such a broad array of tariffs. And I think ultimately the higher court of appeals is going to uphold the lower court, strike down the tariffs, and I think the Supreme Court is going to uphold it all. 실제 이번 소송에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제단체가 폭넓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징수된 수천억 달러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구두로만 합의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강장은 연기로 가득 찼고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도 평택의 한 공장에서는 필름 포장을 쓰는 스팀 기계가 폭발해서 노동자 1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양진 기자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승객들을 급히 대피시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상으로 나가세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한 승객이 가지고 있던 배터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배터리를 물에 담가 진화한 뒤 역 밖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50분 동안 지하철이 합정역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엔 경기 평택 모곡동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필름 포장에 쓰는 스팀 기계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11명이 화상을 입었는데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윗부분이 무언가에 밟힌 듯 움푹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뒤쪽으론 또 다른 SUV가
역주행을 한 듯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5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용마 터널 앞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중앙 분리대를 타고 넘어와 반대편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SUV 6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호남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으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덥겠고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